덕후 정치평론입니다. 오늘은 국무위원 줄 탄핵의 심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도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 국무위원 줄 탄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란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비상계엄에 동조한 장관 5명 이상을 한꺼번에 줄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이 결정은 바로 다음날 이재명에 의해 한 대행의 탄핵이 유보되면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그보다 며칠 앞서 이재명 스스로 총리까지 탄핵할 경우 국정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결국 노종면을 통해 다시 짚힌 불씨도 꺼지는 분위기지만 내일 할 말을 자신도 모르는 이재명이기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역시 이재명다운 발언이었음이 바로 증명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은 총리 탄핵 유보란 말을 한 것조차 모르쇠입니다. 그는 1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시킬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한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즉시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재명 기자는 국정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짓을 벌이면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을 유보한다는 말을 낯두껍게 버젓이 해댔지만 날만 새면 번복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국회에서 양당이 헌재 재판관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다수당이 아닌 여야 합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두 사람 다 거의 진보연대 측에 속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의 재판 결과를 보면 극좌로 편향되어 있어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헌재 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자들임이 명확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하고 한 대행을 겁박하는 이재명의 행태를 그냥 받아주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대행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안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것이 법의 취지에 맞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으로서는 속도 타고 기도 찰 일인 것입니다. 시간은 얼마 없는데 그러니 신경질적인 반응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니들 정말 이럴 거야? 라는 듯이 말입니다. 줄탄핵을 언급한 노종면은 YTN 해직기자 출신 초선으로 4.10 총선 직전 영입 인재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인천 부평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YTN 재직 시절 유시림 경영기획실장, 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의 악연이 있으며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기도 한 운동권 출신 종북 주사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에 일단 발을 디디면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직원 누구나 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몰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먼저 질러대나 충성 경쟁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발언이나 주장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서리근 주장 역시 줄을 잇고 있습니다. 헌법 88조에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구성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15명에서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9조에는 계엄을 포함한 17개 항을 열거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나 야권 언론 등에서는 국무회의의 의결 요건인 과반수를 지키지 않은 결의는 무효라고 떠벌리고 있기도 합니다. 국무회의는 회의 성립 요건이 과반수일 뿐 의결 권한은 없는 것이 팩트이지요. 그런데
왜 야권에서 이리도 국무회의 의결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국무회의를 와해시키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 탄핵되면 사실상 정부가 와해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정부의 권한은 국회의장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우원식 국회의장이 갑자기 탄핵 문제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그 혼란의 와중에 이재명이 나타나서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혼란을 안정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의장이 가져가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목매어 원하던 각종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자기들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법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공포하게 되겠지요. 이번 총리 탄핵이 국회에 상정되면 짐짓 모르는 채 제적 과반수로 통과돼 사실상 입법권과 행정권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의 심각성을 국민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총리 탄핵은 제적 과반수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제적 3분의 1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나 헌재의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즉, 대통령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더불어민주당의 종북주사파들도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원식은 돌연 국회 의결의 일차적인 판단은 의장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대로 하면 안 되지만 총리 탄핵 정족수를 들이밀며 억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다음 단계는 국민의힘에서 헌재에 내놓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결의 정지 가처분 신청일 것입니다. 며칠 시간이 지날지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처분 인용에 대한 헌재의 유권 해석이 나올 때까지 우원식은 손해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조용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국회의 국정농단이고 내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급격히 저울추가 길게 될 것입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시계를 보고 있을 우원식이 눈에 선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사람이 몇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자나 찬성하는 자나 내심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재명과 비슷한 마음처럼 보입니다. 오늘 마침 구속된 김용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내란은 말도 안 되고 계엄은 대통령이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조급한 건 이재명입니다. 같은 시계인데 탄핵 시계는 빨리 가고 이재명 시계는 천천히 가야 하는데 그의 뜻대로 안 되는 모양새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긴박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새 2024년이 저물어 가는군요. 폴리토크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